악마화입니다. 기사 같이 보시죠. 네. 이낙연 귀국 후 다시 등장한 개딸 논란, 민주, 계파 갈등 재점화라는 기사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주말 동안 귀국을 했습니다. 이 공항에 정말 천여 명이 몰려서 굉장히 정말 환대를 받은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런데 귀국 후에 다시 등장한 개딸 논란, 공항에서는 개딸과의 어떤 갈등 상황이나 충돌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는데 이 개딸 논란 어디에서 있느냐? 당 게시판이 지금 논란이 있다고 합니다. 당 게시판 저희가 좀 살짝 준비를 해봤는데 대충 이런 겁니다. 이재명 대표를 좀 지지하는 이런 쪽에서는 회방꾼이 또 나타났다. 이낙연 탈당해라. 라는 이런 글들을 또 올리고요. 반대로 또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양심도 품격도 없는 이재명이다. 이재명과 이낙연은 삶 자체가 다르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좀 더 과격하고 자극적인 언어가 굉장히 많은 게시판의 상황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좀 정제해서 올렸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불거지는 개딸 논란. 그래서 계파 갈등이 다시 재점화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시각이 있는데, 신정현 위원님. 비명계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를 지금 악마화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귀국 후에, 이낙연 전 대표 귀국 후에 이런 상황을 좀 어느 정도 예측을 한 면이 있을까요? 비명계 쪽에서. 예측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미국에 계신 동안에도 계속해서 그 악마화하는 작업들은 있어 왔죠. 사실은 지난 경선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은 그 악마화하는 어떤 활동 자체가 어떤 하나의 모임의 동력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게시판에는 계속해서 그런 어떤 비판 어린 글들이 꾸준히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예상 못했던 것은 사실은 아니죠. 예, 그런 부분에서는 하지만 좀 안타까운 건 이런 것입니다. 어쨌든 이낙연 대표가 국내에 들어오고 민주당이 지금 현재 자중질환의 어떤 상황 속에서 이낙연 대표의 역할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국민들 역시도 민주당에 기대를 걸고 있는 중도층의 많은 국민들이 이낙연 대표의 역할을 통해서 어떤 민주당의 어떤 바른 노선을 찾아가리라는 기대를 하리라고 보는데, 정작 이 안에서의 좀 강성 지지층 안에서는 분리하고 분열하고 갈등하고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오히려 더 가속화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어서 국민들이 이렇게 본다면은 아직도 지지율 30%대를 넘기지 못하는 민주당을 향해서 여전히 그렇게 싸울 거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냐라는 비판을 하실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네. 이 비명계 친낙계 신경민 의원은 또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신경민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 보시죠. 이낙연 악마화가 개딸들 중심으로 해서 꾸준히 진행이 됐거든요. 당이 시끄러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충정이죠. 이게 그렇게 되지가 않을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대표를 최대 라이벌로 생각하고 이낙연 악마화에 무관하다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경민 의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악마화에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라는 얘기. 윤경호 위원님. 이 얘기인즉슨 이낙연 악마화는 이재명의 의중이 실려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악마화의 실제 내용이 뭘까? 네. 시청자 여러분들은 짐작하시나요? 제가 보기에는 대장동의 문제를 처음에 끄집어내고 이걸 경선 때. 경선 때 언론에 던지고 결국 그게 상대 측인 국민의힘보다는 내부에 있었던 이낙연 캠프로부터 뜨끈뜨끈한 정보가 더 많이 나왔고 그게 지금의 이재명 사법 리스크로 이어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잖아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근데 문제는 그걸로 인해서든 아니면 그거 이외에 다른 것까지 포함이 돼 있었든 간에 이미 대선에선 지지 않았습니까? 정권을 뺏겼다고 표현하는 건 민주당적 관점인데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이낙연 전 대표를 축으로 하는 민주당의 이 비주류 세력이 이재명 지금 주류 대표인 이재명 대표 측에게 과연 그러면 해악이냐 아니면 건전한 경쟁 상대로서 뭔가
당의 긍정적인 발전으로 갈 수 있는 거냐. 그런 점에서 지금부터 앞으로도 그러면 이 악마화의 주체냐라고 생각하는지 아닌지. 과거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문제는 총선을 앞두고 있고 또 총선에서만 끝날 거예요? 당이 계속 지속된다면 4년 후에 대선까지 가야 되는데 네. 그럼 그때까지 가는 과정에서는 이재명이라는 주류 이외 나머지는 민주당 내에 일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그냥 일사불란하게 자기 세력만으로 당을 구성하고 끌고 갈 거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이재명 대표가 이 악마화라는 작업에 과거에 책임이 없다 말 못하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네. 저는 개딸과 무슨 뭐 또 다른 뭐 세력 이들이 충돌을 한다 이렇게 항상 얘기할 때마다 저는 각 계파의 수장들이 지나친 상대방에 대한 비난은 자제합시다. 그 얘기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 지적하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 또 친명계 쪽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꾸준하게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자제를 요청을 해왔고 이거는 강성 지지층이 그렇게 하는 건데 사실상 통제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걸 어떻게 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부분도 있긴 있거든요. 신정현 위원님. 이제 아까 게시판 잠깐 올려 보여주셨는데 네. 지난 1년 동안 당대표였던 이재명 대표의 비판 글들이 올라왔던 당원들이 대부분 징계를 받았어요. 그 글을 올렸다라는 이유로 비판하는 네. 글들 뭐 일면 타당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이낙연 대표 전 대표나 혹은 기타 다른 정치인들에 대한 비판 글들에 대해서는 징계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꾸준히 올라오고 있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냐면 네. 하면 안 됩니다라는 어떤 계몽운동으로 갈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기준을 제시하고 당이 특정한 개인 혹은 특정한 어떤 계파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것들을 극도로 막아낼 수 있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 것인데 그런 것들을 마치 그냥 달래듯이 하는 것은 오히려 또 독려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꼭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책임을 자꾸 전가하는 것이 바로 악마화의 시작입니다. 대장동 얘기 안 꺼냈었으면 대선에서도 이겼을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이런 이제 논리들이죠. 근데 이러한 논리야말로 당을 절벽 밑으로 밀어내는 것입니다. 당시 대장동 사건은 사실 저희가 경기도의원 현직에 있을 때 이미 경기도 안에서 파다하게 이미 있었던 이야기들이었죠. 그러한 문제가 그 당시 경선에서 특정한 개인이 제시했다고 해서 없던 사실이 진실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시 말하면 패배의 책임이 그 발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이 0.7%의 패배가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가 성찰하고 반성해서 새롭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기폭제로 삼아야 되는데 이 책임을 모면하거나 피하고 한 개인에게 그 책임을 몰아냄으로써 반성도 성찰도 성장도 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거든요.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의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이제 더 이상 악마화하는 것을 통해서 책임을 모면할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철저한 성찰과 반성으로부터 시작해야 되고요. 이낙연 대표가 만약에 이 자리에서 다시 정치를 시작하신다고 선언하셨다면은 네. 그 반성과 성찰의 지점에서 당신도 반성하시고 성찰하시고 이재명 대표에게도 함께 반성하고 성찰해서 가장 민주당다운 가치와 철학이 무엇인지에서부터 시작하여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수권전당의 면모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어쨌거나 뭐 악마화의 일부 뭐 이재명 대표 최소한 과거에는 의중이 실렸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두 분 다 좀 해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비명계의 목소리가 이낙연 전 대표 귀국 후에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좀 비명계가 목소리를 좀 내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네, 이낙연 나서지 말라고 그렇게 안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누구의 말이냐? 네, 신경민 의원을 비롯한 비명계 의원들의 얘기입니다. 여기 좀 부제를 볼까요? 네, NY. 이낙연 전 대표를 얘기하죠. 이낙연 전 대표 귀국 후 목소리 커진 친낙. 이낙연 당분간 자제 주장에 윤영찬 본인만의 의지가 아니다. 신경민, 이낙연 악마화에 이재명도 무관하지 않다. 아까 저기 들었죠. 당내 갈등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라는 건데요. 네, 당분간 자제해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에 비명계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것도 저희가 좀 목소리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조만간 저는 그렇게 긴 시간을 침묵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요. 적절한 시기에 곧 아마 북토크를 시작을 할 테니까요. 북토크에서 자연스럽게 나라에 대한 문제, 민주당에 대한 문제, 그리고 국내외 또 국제적인 현안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시간이 곧 온다고 봅니다. 본인이 어떤 길을 가게 될 거냐라는 건 본인만의 의지대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이 당의 상황과 그다음에 당이 얼마나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 공간을 열어주고 또 그분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라는 부분들이 분명해져야 되겠죠. 정책적인 책임 그리고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이 얘기는 뭐 상당히 앞으로의 정치적인 그런 행보에 대한 본인의 어떤 각오 또 의지를 표출하신 것이고. 네, 일단 윤영찬 의원 그리고 신경민 의원의 얘기를 좀 같이 들어봤는데 윤영걸 대표님, 일단 뭐 공식적인 뭐 충돌이라던가 표면적인 갈등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약간 태풍의 눈 같은 묘한 긴장감이 좀 감돕니다. 그렇죠. 이제 그동안의 공백을 깨고 귀국을 했잖아요. 네. 하면서 이낙연 전 대표가 얘기한 게 내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할 일을 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강한 발언이죠. 네. 조용히 유구무원이라고 조용히 들어올 수도 있지만 할 얘기 다 하고 공항에서 행사도 다 했어요. 친명계에선 사실 그 부분 때문에 당분간 자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는 얘기도 나오긴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뭐 대선 패배 책임까지 친명계에서 얘기했지만은 이낙연 전 대표가 의외로 좀 강한 움직임이죠. 그리고 또 지금 벌써 종로에 사무실도 얻었대요. 그리고 지금 당원들한테 간부 당원들한테 전화도 하고 네. 여기 패널 중에서도 한 분이 아까 전화 통화하시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우리 낙연이가 달라졌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지난 그 대통령 경선 때는 네. 그 이낙연 전 대표가 어떻게 보면은 좀 소극적으로 대장동에서 좀 늦게 터트린 면도 있어요. 이재명 쪽에서는 대장동을 터트렸기 때문에 졌다고 하지만은 네. 이낙연 측 입장에서 보면은 대장동을 너무 늦게 터뜨렸어요. 그때 마지막에 수도권에서 거의 이재명 대표를 더블 스코어로 했는데 너무 늦어서 네. 뒤집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가 이번에는 좀 마음을 좀 다잡은 것 같다. 하지만은 그 배경은 길게 보면은 그 공천권이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는 있지만은 어떻게 해서든지 연말까지 끌고 가서 네. 이재명 대표가 믿을 만한 사람을 또 대신 앉히고 뭐 비대위든지 앉히고 뒤에서 공천권을 행사하는 게 목표 아니겠어요? 근데 이낙연 전 대표는 지금 측근들이 이낙연 전 대표의 측근 의원들 지역구에 다 이재명 측근들이 지금 다 뛰고 있잖아요. 명함 돌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위기의식이 큰데 그렇다고 해도 당장 뭐 둘이 이재명 이낙연 뭐 빙탄 불상용이라고는 해도 전면전으로 치닫지는 않고 네. 제가 보기에는 이낙연 전 대표는 이제 윤 대통령 지금 정부의 그 외교 안보라든지 이런 문제, 경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부터 거론하면서 공격 범위를 넓히지 않겠느냐 저는 뭐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내년 총선이 있고 공천이 달려 있기 때문에 이낙연, 이재명 두 사람이 부딪히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때문에 뭐 전면 대결은 아닐 수 있지만 서서히 뭔가 영역 싸움이 신경전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민주당의 굉장히 좀 큰 이슈죠.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 귀국 말고 또 다른 이슈가 또 큰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혁신위죠. 혁신위가 논의의 논의를 거듭을 하면서 당에 제안을 했습니다. 네. 불체포 특권 다 같이 좀 포기를 하자라는 이런 제안을 했는데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이런 혁신위의 제안에 민주당 어제 최고위를 열고 결론을 좀 내렸습니다. 민주당 방탄국회 안 열겠다. 체포동의안 부결 더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일단 최고위를 열고 혁신위 제안을 좀 수용을 하겠다라는 건데 비회기를 확보해서 그러니까 방탄국회는 회기가 끊이지 않게 계속 국회를 여는 거죠. 그래서 체포동의안이 넘어와도 그러니까 바로 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체포동의안을 표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영장실질심사를 보는
한 단계 좀 이 방탄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비회기 국회를 안 여는 그 기간을 확보해서 그때 영장실질심사를 좀 받으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요 얘기 저희가 직접 목소리로 준비를 했는데요. 같이 들어보고 오시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향후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의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당에 요구합니다. 불체포 특권과 관련한 혁신의 제안을 존중합니다.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회는 열지 않고 또 비회기 기관을 확보해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기 중 체포동의안 요구가 올 경우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지 않겠습니다. 네, 지금 직접 들어보셨습니다. 어제 최고위가 끝나고 혁신위안을 수용하겠다, 네, 받아들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겠다라고도 지금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이 사안마다 좀 조간이 약간 결이 좀 다릅니다. 저희가 여러 개를 좀 갖고 와봤는데 먼저 동아일보는 뭐라고 했느냐. 혁신이 의견 수용한다더니 아까 매경은 수용이라고 나왔었죠. 근데 수용한다더니 야 지도부 불체포 특권 포기 유보적이다. 완전히 수용한다더니 수용 안 했다.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동아일보는 지금 제목을 박았습니다.